반갑습니다. 저는 콜로라도 주립대 김장렬 교수이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간략히 보면서 배울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틀을 정보 신뢰를 위한 협업 기반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팩트 바라는 타이틀을 뽑아봤습니다. 핀란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언론 신뢰도와 정보 투명성 지수가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고 미국의 EU 국가들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1등인 국가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가고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중반 이후에 유럽 전역에 확산된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 또 이민 기후 정책과 같은 사회 이슈의 양극화가 공공 담론의 극단화를 불러오면서 정책 소통 신뢰 기반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2015년 이후에 핀란드 내 북구 성향 언론, 지역 블로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정보 및 조작된 여론 확산이 두드러졌고, 이는 기존의 좋은 이미지, 고신뢰 국가 이미지와 상반된 새로운 과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팩트바는 핀란드에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협업 팩트체크 플랫폼입니다. 팩트바는 특정 주장이나 정책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시민들이 제출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 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이다, 부분적 사실이다, 거짓이다 등의 판명을 내리고 출처를 명시해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은 주요 정책 정보, 통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언론사는 검증 결과를 보도하고 이 콘텐츠를 확산하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검증과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검증 요청과 피드백 제공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정책 소통의 투명성, 책임성, 쌍방향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책 소통을 함께 만드는 정보 생태계로 재설계하려는 글로벌 흐름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공공 데이터 기반의 협력형 검증 플랫폼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정책 소통은 잘하고 있지만 시민 참여는 좀 수렴적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처 간의 격차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기술 플랫폼 간의 정책 동반자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책 초기 기획 단계부터 공감형 내러티브 설계와 시뮬레이션 기반 설득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정책 플랫폼, 예를 들어 온라인 예산 소개라든지 지역공천의 디지털화 같은 통해서 정책 플랫폼을 만들고요.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제도화 및 PR 기반 정책 평가 체계를 도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정책 소통 생태계의 그런 아키텍처 설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옴니콘 그룹의 최승호 파트너라고 합니다. 예, 오늘 김전영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PR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직접 해본 사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보다는 하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나라에 드디어 이제 나사, 한국판 나사죠. 카사라고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2022년도에 미래 우주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디벨롭하는 TF가 구성이 됐고, 정부 주도의 어떤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협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단어거든요. 우주는 뭐 태거 쪽부터 존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드 스페이스가 있고 뉴스페이스가 있고 그러진 않을 텐데 왜 이런 구분을 했느냐. 최근에는 이제 스페이스X, 이런 민간 기업에서 발사하는 그런 우주, 그리고 실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비즈니스
뉴스페이스가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뉴스페이스의 어떤 시대로 완전 진입이 이제 됐고, 그런 부분,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이제 회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간과의 협업은 숙명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뉴스페이스의 시대 진입은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뉴스는 아닌 거고요. 이미 뭐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제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테슬라를 하는 이유는 스페이스X를 하기 위해서, 그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본인의 꿈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일맥상통한 얘기겠죠. 뭐 전기차나 배터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에 다 기술과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광복점에 서 있다. 이것이 그냥 정부 주도의 어떤 그저 그런 정책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민간, 그리고 국제, 금융, 기술, 뭐 법까지, 또 국가까지 다 총괄해야 되는 어떤 정말 다층적 구조로 잘 서게 돼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험난하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변곡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